네, 안녕하세요. 송윤군입니다.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보기라는 주제 가지고 한번 도전 창의 퀴즈왕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.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에드워드 제너의 우두 접종법을 발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. 그래서 바로 이제 퀴즈로 들어가면 제너가 우두 접종법을 발견하게 된 비결이 뭐냐. 다른 과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했고 제너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걸 결정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내게 된 그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 요걸 묻는 거죠.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? 예,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천연두가 왜 생기는지를 연구를 했잖아요.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하겠죠. 내가 천연두를 연구해야 되는데 천연두가 걸리지 않은 사람을 조사를 해.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천연두가 걸린 사람들을 막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알아내질 못한 거죠. 왜 천연두가 생기는지, 천연두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알아내질 못한 거예요. 그런데 우연히 어떤 우연한 계기로 어떤 마을에 갔다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된 거죠. 그 마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걸리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천연두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? 예, 젖소하고 관련이 있어. 젖소에 젖을 짜는 사람이나 젖소를 이렇게 키우는 목동들이 주로 걸리지 않더라.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천연두 대신 우두라는 거에 걸리더라는 거죠. 그 젖소하고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젖소한테서 또 젖소의 마마균인 그런 게 옮아서 우두에 걸렸다가 괜찮아졌는데 그 우두가 천연두보다는 훨씬 병세가 약한 거죠. 덜 아프고 그리고 금방 낫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젖소한테서 우두를 발생시키는 그런 병원균을 사람한테 주입을 했다가 그것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면 혹시 천연두에 안 걸리는 게 아닐까? 이렇게 이제 봤더니 천연두에 대한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생각하는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예요. 천연두 걸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던 걸 천연두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. 요게 이제 오늘 창의성 퀴즈의 어떤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, 관점을 바꿔보는 것, 요런 건데, 요 다음 얘기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이거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 폰 노이만의 일화에 나오는 얘기인데, 문제가 이겁니다.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양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중앙으로 이제 1분당 100m씩 달릴 수 있는 속도로 이렇게 달려와요. 근데 이 재밌는 파리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파리가 이쪽 자전거 앞머리에서 시작해서 웽 날아가요. 날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이만큼 와 있겠죠. 그죠? 그러면 그 사람 머리를 딱 찍고 다시 또 저쪽으로 날아가요.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또 얼마만큼 와 있겠죠. 그럼 거기 그 사람 머리를 또 딱 찍고 또 이렇게 날아와. 이렇게 계속 날아가면 이 파리가 날아간 거리가 총 몇 미터겠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문제를 내고 나서 다른 수학자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제일 먼저 풀어야지 하고 풀기 시작하는데 폰 노이만은 문제를 듣자마자 200m네. 예, 딱 이렇게 대답을 200m가 아니라 150m네 이렇게 정답을 딱 말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? 그게 이제 창의력 퀴즈 두 번째입니다. 폰 노이만이 사용한 창의적 방법은 도대체 뭘까? 여러분 이 문제 답을 혹시 구해보셨나요? 150m가 어떻게 나오는지 과정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파리가 날아간 거리를 다 계산을 하는 거죠. 파리가 날아간 거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파리가 이만큼 날아갔다가 이 사람이 이만큼 왔으니까 여기서 찍고 다시 또 날아가요.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또 이만큼 와 있을 테고 그죠? 그러면 또 방향을 바꿔서 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와 있을 것이고 그럼 또 이만큼 가고 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려면 이 거리는 첫 번째 거리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왔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또 이 사람은 얼마나 왔고 이걸 구하기가 이 다음부터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런데 폰 노이만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 중간 과정을 다 건너뛰고 최종 상태를 생각을 한 거죠. 처음과 끝 상태.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끝나겠어요? 딱 중간에서 만날 거잖아요. 그죠? 얼마나? 이게 전체 거리가 200m니까 1분만 지나면
이 사람이 100m 와 있을 것이고 이 사람도 100m 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간에서 딱 만나겠죠. 그러니까 파리가 제 아무리 여기서 요동을 치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더라도 이 파리가 날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1분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면 파리의 속도가 1분에 150m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파리는 1분 동안 날았으니까 당연히 1분 동안 150m를 이동했을 거다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 방금 이제 선생님 짧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바꾼 거냐면 첫 번째 사람들은 파리가 날아간 거리를 다 계산하려고 그랬고 그 중간 과정을 다 생각하려고 그랬던 거죠. 이게 꼼꼼하고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폰 노이만은 오히려 처음과 끝, 마지막 상황을 생각했고 그 마지막 상황을 생각했다는 얘기는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 게 아니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거죠. 그러니까 시간 중심의 사고를 한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파리가 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한계가 있다. 이렇게 문제를 푼 것 같아요. 좀 창의적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? 요걸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으로 좀 그려봤는데 파리 문제를 중간 과정을 다 생각하고 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풀기 어려워져요.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되죠. 이렇게 하면.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좀 바꿔서 중간 과정을 다 빼고 처음과 끝 과정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시간 중심으로 사고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지고 쉽게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좀 생각하는 방향을 바꿔서 보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지고 전혀 다른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랑 두 번째 이야기를 잘 연결시켜서 세 번째 퀴즈가 아마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려보라는 걸 거예요. 네이버나 인터넷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림이나 사진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, 관점을 바꿔서 그려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. 선생님이 간단하게 힌트 주면 예수님을 꼭 이렇게 유럽 사람이나 어떤 그런 백인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흑인이나 아랍 사람 혹은 인도 사람으로 그린 그런 예수상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예수가 못 박혀 있다 보면 이게 이제 아프니까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데 어떤 예수상에는 엄청난 근육질에 예수여가지고 이 십자가를 빡 부시는 그런 예수상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관점을 바꿔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. 그게 여러분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확산적인 사고의 척도가 될 것도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